자, 롯데자이언츠 이야기 이제는 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 염종석 감독과 함께 염종석의 거인사생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 참 오랜만이시네요. 그러네요. 그죠? 열심히 예. 밖에서 또 학교 우리 학생들 때문에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 예. 스튜디오 나오는 게 좀 쉽지 않네요. 예, 신인 드래프트 뭐 하면서 예. 동의과학대학교 선수도 보이더라고요. 한 명 됐습니다. 예. 천만다행이죠. 굉장히 흐뭇해하시는데요. 예. 하여튼 근데 롯데자이언츠 팬들로서는 좀 답답한 한 해입니다. 가을 야구 갈 거라고 뭐 네. 누구나 다 생각했는데 7위 이제 더 이상 뭐 옴짝달싹도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가을 야구 탈락은 결정된 거고요. 네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봄에 그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예상을 으쌰 해봤는데 뭐 1위 하고 뭐 우리는 9연승하고 막 그랬단 예. 말이에요. 저도 어쨌든 이 전문가로서 여기 앉아 롯데에 대한 이런 평도 하고 뭐 예상도 해보지만 예. 올 시즌 너무 지금 틀린 모습들 그죠. 봄에 우리 예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들 때문에 저도 사실 여기 앉아서 예상을 했던 부분에서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기사 제목들만 봐도 용두 3위로 결국 끝났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도 올해는 좀 큰 돈도 쓰고 해가지고 그래도 기대가 많았는데 일단 큰 돈 써서 왔던 선수들 뭐 또 활약이 너무 미비했다 볼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몇 게임 보면은 많은 활약들을 뭐 해준 건 분명한데 네. 뭐 결국에는 시즌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성적을 보게 되면은 많이 미비했죠, 그죠? 우리가 네네. 노진혁 선수, 유강남 선수 뭐 이런 식으로 좀 한현희 선수까지. 예, 한현희 선수까지 뭐 한현희 선수는 뭐 2+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데려왔지 않나 싶은데 유강남 선수나 노진혁 선수 뭐 이 두 선수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적은 금액이 아닌데 네네. 그 활약 자체가 타율도 뭐 2할 초반 언저리에 있고 또 수비도 어떻게 보면 시즌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없는 기록들이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금액 대비해서 우리 뭐 항상 따지는 가성비인데 뭐 가성비를 따질 정도의 또 성적들 시즌에 오면서 그 시즌을 본인들이 치렀던 게 롯데 자이언츠의 어떤 성적에 좀 영향력이 미비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박동원 선수에 대해서 염종석 우리 감독님께서 굉장히 좀 후한 점수를 주면서 또 네. 부산 출신이다 했는데 LG로 갔고,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의 자리를 채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박동원 선수가 60억에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유강남 선수에게도 60억을 제 생각에는 안 던졌다는 겁니다. 네. 롯데에서 80억을 던지고 해서 이제 데리고 온 건데 유강남 선수를 어떻게 탓한다기보다는 롯데도 조금 우리 팬분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올 시즌 비춰봤을 때 네네. 급하게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나. 그 전까지는 성민규 단장이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2+2 기록도 2+2 계약도 있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올해 성적을 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그리고 언론의 뭐 그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예. 좀 급하게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돌이켜 듭니다. 보면 성민규 단장이 굉장히 그 전까지 엄청 짜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뭐 가성비는 챙겼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외국인 선수 뭐 돌이켜 보면 스트레일리 또 찰리 반스, 잭 넥스죠. 2년 계약하고 돈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은 날렸고 대체 용병 들어왔는데 물론 뭐 윌커슨 선수는 좀 해볼만 합니다만 잭 넥스를 대체하는 니코 구드럼, 그러니까 그 전에 데려온 피터슨,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이 스카우터 출신이라고 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인맥으로 뭐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돌이켜 보면. 저희가 여기 앉아서 이제 했던 얘기가 사실 외국인 선수는 복골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죠. 구드럼 선수도 우리가 오기 전에 어떤 구드럼 선수에 대한 이런 스펙들 그죠 활약도 이런 것들 메이저리그에 있었나 마이너리그에 있었나 이런 걸 봐서 구드럼 선수에게는 엄청난 기대가 가는 선수였습니다. 네네. 뭐 유격수, 삼루수, 이루수 다 봐줄 수 있고 수비도 많지만 좌타로서 그래도 메이저리그에 올라가가지고 활약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복골복 외국인 선수 복골복이라는 말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드럼 선수가 미국에서 활약했던 게 그렇게 약했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엔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른 어떤 환경들에서 야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미국의 어떤 기록들, 스펙들 가지고만 한국에 와서 잘해준다. 이게 이제 구드럼 선수에게 좀 나타났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올 때는 이 선수의 어떤 뭐 이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다 따지지는 못하니까 네네. 한국의 어떤 적응력, 뭐 음식이라든지 그죠, 뭐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오히려 메이저리그와는 상관없이 좀 한국 야구에 좀 적응을 잘하고 활약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 그럼 이제 앞으로 과제들을 풀어야지 또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면 과제 새 감독 선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종훈 감독 대행으로 예. 했는데 뭐 이종훈 감독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 확률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팬들이나 모든 야구인들이 우리 롯데 자이언츠 뭐 LG 트윈스 이런 팀들 기아 타이거즈까지 네네. 이 팀들이 잘해 한국 야구 발전이 있다는데 롯데가 분명히 감독 선임이 롯데 팬들과 롯데 자이언츠만의 어떤 감독 선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프로야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잘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감독 선임에 대해서 다른 팀이라든지 다른 팬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뭐 성적이 너무 안 나다 보니까 그죠? 네네. 우리가 포스트 시즌 진출도 뭐 한지가 뭐 몇 해가 된지도 모를 네네네. 정도인데 좀 김태형 감독에 대한 말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 지금 많죠.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앉아 계신 네. 앵커 두 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항상 롯데는 좀 우려스러운 게 새로운 인물들 전혀 생각 안 했던 네. 그렇죠. 김태형 네. 감독이야라고 다들 네. 생각했는데 뭐 어라? 뭐 이러면서 네. 언론에 오르락내리지 감독님 않았던 솔직히 전화 안 왔죠 아직. 저는 힘들고 아 롯데 자이언츠 선수 출신 중에도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없습니다. 아 근데 그 감독 선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은 함구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기장 가서 이제 살짝 물어봐도 아예 모르고 서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뭐 1년 단위로 바뀌는 농사니까 굉장히 조심은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좀 물밑에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장 정도는 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면접을 보든 뭐 예. 시험을 보든 3배수로 뭐 1차로 뽑는다 이런 게 있지 예, 않습니까? 뭐 저도 감독 지금 선임에 대해서 뭐 최저 한 3명 정도는 접촉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 어떤 언지를 줬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줬다고 생각은 하고 뭐 바로 흔쾌히 오케이 해주면은 좋고 또 구단에서도 뭐 이렇게 3명이 있다 하면은 이 감독 대상자들에게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이거 뭐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게 네, 있을 네. 텐데 지금 당장에 급하게 누구를 뭐 한 명을 탁 집어서 해달라 롯데 감독을 맡아달라 해서 그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케이 그럼 롯데 맡겠습니다. 이게 서로 맞아 떨어지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한다 하고 뭐 이렇게 감독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 하고 던져놨을 것 같고 네네. 어느 뭐 만약에 그게 세 분이라면 세 분 다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현장에서 감독직이라는 게 아무리 뭐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독이든 상대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야구인들은 아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감독은 정말 10개군 한 10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롯데자이언츠 감독인데. 지금 막 롯데 자이언츠 팬들 사이에선 제발 이번에는 팬들 말 좀 들어달라고 아우성이던데 누가 또 새 그럼 감독이 김태형 될지. 감독이 제일 뭐 높겠죠.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어떤 근데 분이 오실지. 예. 지금 이제 접촉을 해야 될 사람이 단장인데 단장도 잘 모르잖아요 운명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접촉을 할지 지금 좀 이상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프로야구가 거의 뭐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네. 대기업이죠. 엄청나게 하니까 대기업이죠. 이게 예. 어떨 때는 뭐 위에서 딱 누구를 해라 하고 네.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밑에서 어떤 실무진들이 모든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성적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네네. 저도 사실 네. 모르고. 예. 그러면 이제 네. 아시안 게임 얘기 좀 해봐요. 예, 지금 박세웅, 나균아, 윤동희 선수 금메달 목에 걸고 왔는데 거기서도 활약도 좋았고 그럼 롯데 자이언츠로서는 지금 전력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병역 혜택이 있습니까? 박세웅 선수가 이제 BFA로 단연 계약을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참 성민규 단장이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이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성민규 단장이 이걸 예상을 했는지 아시안 게임에서 일단은 네, 금메달 박세웅, 먹고. 예. 특히 제일 롯데에서는 제일 큰 게 이제 박세웅 선수라고 네. 볼 수 박세웅 있습니다. 선수 개인으로 네. 봐서도 네. 상무를 못 가니까 맞습니다. 일반병으로 갔어야 돼요. 네.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박세웅 선수하고 나균환 선수도 이제 투수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앞으로 분명히 롯데를 끌고 가야 될 만한 제목이거든요. 이 두 선수에게는 병역 혜택이라는 이것만큼 이거 이상 큰 건 큰 뭐 보상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선물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팬분들은 뭐 병역 혜택도 혜택이지만은 아 선수가 홀가분하게 좀 더 롯데 자이언츠를 위해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훨씬 더 업이 된 건데 아무튼 롯데 자이언츠를 생각하든 본인을 선수 본인들을 생각하든 팬분들이 생각하든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왔거든요. 네. 정말 예, 예. 축하할 일이고 이 선수들이 여기에 도취되지 않고 군 복무를 하게 되면 한 2년 걸리니까 네네. 한 2년 동안 좀 더 큰 선물을 받았다 생각하고 본인들도 잘해야 뭐 연봉도 예. 많이 받고 네. 하니까 롯데 팀이 이 두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 어떤 좋은 팀으로 좀 변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윤동희 윤동희 선수가 선수. 가장 큰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대표팀에 딱 걸렸는데 네. 대만전에서 유일하게 안타를 친 선수가 이제 윤동희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윤동희 선수가 야 이게 몇 년 안에 들어오는 대운이 다 들어왔다 그래 막 이런 얘기를 아유 불길하게. 왜냐면 진짜로 이제 병역 혜택 받았으니까 네. 나이답지 않게 정말 노련하게 잘 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날개 달 일만 남았습니다. 그죠? 윤동희 선수를 제가 타격을 보면 제가 타격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딱 좋다고 느끼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볼 카운트에 따라서 어떤 스윙의 궤도라든지 맞아요. 바뀌어요. 예, 스윙의 뭐 힘이나 파워라든지 이런 게 틀려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컨택이 나쁜 카운트에서는 컨택이 좋거든요. 네네. 저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게 참 좋은 현상인데 윤동희 선수가 이제 1군 무대를 뭐 1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밟다 보면은 본인만의 어떤 스윙이라든지 본인만의 어떤 타격 스타일을 가져가야 된다 분명히 네, 생각은 네,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그런 모습들을 볼 카운트에 따라서 불리한 카운트 뭐 좋은 카운트, 유리한 카운트 여기에서 자기가 나름 스윙을 변화하면서 가져가면서 올 시즌에 저 너무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마지막에 아시안 게임 여기 승선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운인데 이게 네. 대운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꾸준하게 좀 네, 갔으면 네, 네. 하는 팬들의 바람이겠죠. 예, 그다음에 이 선수들 없을 때 신인 선수들이 한 번씩 나왔는데 우광훈 선수도 등장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던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사이드에서 뭐 쓰리쿼터에서 조금 낮은 포지션에서 언더보다 조금 높은 포지션까지 이 볼의 무브먼트가 상당히 많아요. 이 네네. 흔들림이 많은데 타자들이 안 그래도 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150km를 때린다 이러면은 이 선수도 사실 본인의 어떤 멘탈만 잡게 된다면은 이런 선수도 어떻게 보면 네. 좀 대형 네.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감이거든요. 저도 2차 5라운드 지명이 됐다고 제가 봤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선수가 갑자기 올라와서 150을 군대도 갔다 왔어요. 자체가 네.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예. 하여튼 저 기대가 내년에는 많이 되는데 그렇죠. 내년에 누가 감독이 될지 예 그리고 진용이 갖춰지면 올 시즌 이제 염종석의 거인 사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진용이 갖춰지면 한번 감독님 스튜디오에 알겠습니다. 모셔가지고 예. 좀 대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롯데 이대로 괜찮은가? 매년 하는데 네. 매년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의 염종석 감독이었습니다. 예, 자갈치 아줌매 18,257회 박성원이었습니다.